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를 비롯한 축구협회 관계자를 만난 다비드 바그너 전 노리치 시티 감독이 홍명보 선임 소식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박주호는 외국 감독을 설명할 때는 이건 안 좋고 저건 안 좋고라는 말했지만 국내 감독은 무조건 다 좋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박주호가 의견을 냈을 때 그게 아니야. 주호야, 넌 지도자를 못 해봐서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지난 5개월간 회의뿐 아니라 소모임까지 참여하면서 열과 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약 20차례 회의에 참석했다는 박주호는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 정말 몰랐다며 다만 홍명보 감독으로 내부적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홍 감독이 인터뷰에서 계속 안 한다고 말했기에 아닐 줄 알았다. 다른 대안이 있을 줄 알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사이에 어떤 심경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국내 감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박주호는 계속 홍 감독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며 홍 감독이 고사했는데도 후보군에 계속 있었다. 김도훈 감독도 안 한다는 사람도 300억 원이 필요한 아모림도 12인에 들어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감독들도 동일하게 전술적 색깔, 게임 플랜 등을 살펴보면서 우리와 결이 맞는 감독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고, 그럼 아예 국내 감독들이 후보라면 처음부터 제대로 살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으나 묵살되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되돌아보면 제시 마쉬가 한국에 오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기 때문에 마쉬가 감독이 될 줄 알았는데 결렬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의 시간들은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느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일 홍명보 울산 감독의 A대표팀 감독 선임을 발표한 이 이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직접 선임 과정을 브리핑했습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 이사를 필두로 한 축구협회 관계자들은 지난 4일 오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힐튼 호텔로 향해 차기 국가대표팀 감독 최종 후보자인 바그너 감독과 만났습니다. 3시간가량 대면 면접을 마친 협회 관계자들은 곧바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지난 5일 밤 11시께 홍명보 감독과 접촉해 설득했고 이틀 뒤 홍명보 감독의 내정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이 이 이사의 브리핑 과정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결국 돌고 돌아 홍 감독을 선임할 것이었다면 유럽 출장은 왜 강행한 것일까 의문이 남습니다. 이와 관련해 브리핑이 끝난 오후 축구 관계자를 만난 스포츠조선은 유럽 미팅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9일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바그너 감독은 이 이사를 필두로 한 축구협회 협상팀의 좋은 인상과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즉 한국 대표팀 지휘봉을 자신이 잡게 될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바그너 감독은 미팅에서 연봉과 축협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내 상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축협과의 미팅도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먼저 한국 감독직에 관심을 보였던 바그너 감독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만날 중동팀들에 대한 대처법 등의 내용이 담긴 50페이지가 넘는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경기를 운영할 것이며 훈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임 모델 훈련 모델 영상도 제시하며 이 이사에게 어필했습니다. 미팅을 마친 바그너 감독은 이 이사 측에게 조건을 전달한 뒤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협회로부터 연락을 받는 대신 7일 오후 홍 감독의 내정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바그너 감독은 황당함, 실망감을 넘어서 불쾌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가 선임되지 않을 수 있지만 후보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다른 감독 선임을 발표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발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그너 감독의 에이전트는 위르겐 클롭 전 리버풀 감독의 에이전트이기도 한 마크 코시케입니다. 특히 유럽 출장길에서 돌아온 이 이사를 비롯한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귀국 후 전력강화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 아닌 늦은 밤 홍 감독 집을 찾아간 것을 두고 외국인 후보자들에 대한 꼼꼼한 검증이 없었던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장에서 다수의 축구인들은 이 이사의 유럽 출장이 결론적으로 요식행위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내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유명 에이전트를 척지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는데 이건 명확한 축구협회의 실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포옙 감독도 마찬가지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이로써 한국 대표팀에 대한 에이전트들의 평판은 매우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홍 감독은 국가대표 감독직을 수락한 배경에 대해 일단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운 시기가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었다. 그때 그 상황은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2014년 이후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어려운 시간, 좋은 시간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10년 전에 국가대표 홍명보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어서 홀가분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홍 감독은 지난 2월부터 내 이름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전력강화위원회, 대한축구협회, 언론에 나왔다. 정말로 괴로웠다. 난도질 당하는 느낌이었다. 어려운 시간이었다. 7월 5일 이임생 이사가 집 앞에 찾아왔다. 날 이 시간 동안 기다린 이 이사를 뿌리칠 수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이사는 나에게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기술 철학을 말했다. 전에 행정직을 하면서 기술 철학에 관심이 많았다. 당시 마무리 짓고 나오지 못했다. 연령별의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시엔 이루지 못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또 나는 행동이라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실행함에 있어서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 안에서 가장 좋은 건 국가대표 감독이 하는 거다라고 전했습니다. 홍 감독은 이번에 이 이사가 외국인 감독 후보를 만나고 잘 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나에게 부탁하는 상황이었다.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는 했다. 하지만 바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밤새도록 고민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감독은 솔직히 두려웠다.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 답을 내리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계속 나에게 질문했다. 두려움이 가장 컸다라고 말했습니다. 홍 감독은 내 축구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는 생각을 했다. 한편으로는 실패한 과정과 이후 일어난 일들은 끔찍하지만 반대로 다시 도전해보고 싶다는 승부욕이 생긴 게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정말 새롭게 강한 팀을 만들어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정말 잠을 못 자면서 생각했다. 난 날 버렸다. 난 이제 없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 10년 만에 대표팀에 돌아옴과 동시에 외국인 지도자 버금가는 대우도 받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연봉 등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이제 한국 지도자들도 외국인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외국인 지도자에 뒤지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해 울산과 프로스포츠 최고 연봉인 10억 원의 3년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표팀을 맡으면서 더 많은 연봉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30억 원, 벤투 감독은 약 19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 20억 원이고 최대는 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